프로젝트를 만들 때 솔루션, 프로젝트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지 않으면 그냥 몰라도 될 수도 있었던 용어예요.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뭐 a.c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서 얘를 a.obj로 만들고 얘를 a.exe를 만들고 이렇게 간단하게 딱 하면 좋은데 사실 실제로 뭐 GCC 같은 거를 쓰면은 a.c를 컴파일해서 바로 a.exe로 만들어 버리는 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툴들도 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프로젝트 안에 a.c라는 파일을 가지고 있게 해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가질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솔루션 밑에 프로젝트를 두고 그 밑에 여러 개의 소스 파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개의 .c 파일을 가질 수도 있고 하나의 솔루션 밑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 얘네들은 다 디렉토리 구조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냥 몇 줄 짜서 프로그램 완성하고 싶은데 막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그냥 하라는 대로 쭉 따라서 하시고요. 자,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여러 개의 파일들이 프로젝트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젝트들이 하나의 솔루션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개발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볼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디다가 하는 게 좋으냐? 전체를 하나의 솔루션으로 만들고 프로그램 개발할 때마다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만들 거냐? 아니면 각 프로그램들마다 다 새로운 솔루션으로 만들 거냐? 이건 그냥 개인 취향 차이예요. 그냥 취향 차이인데 솔루션을 계속 새로 만드는 걸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것부터 일단 슬라이드를 보고 실제로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데스크톱 마법사로 들어가는데 요거는 지금 2017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2019는 요거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요번 시간까지는 요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019를 다시 설치해서 할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2019를 쓸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컴퓨터도 좀 밀고 2019를 설치를 다시 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니까 일단은 봅시다. 콘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주의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콘솔 프로그램은 하지 마라. 자꾸 여기서 뭘 하고 하지 마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얘가 지멋대로 막 파일을 더 만들어요. 가뜩이나 우리가 작은 프로젝트 몇 줄 안 되는 프로그램 만드는데 점점 덩치가 커지고 커지는 이유가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만든 사람들 생각에는 이걸 만들려면 이런 것도 필요할 거야 이런 것도 필요할 거야 하면서 막 다 갖춰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필요하지가 않거든. 그냥 한두 줄 짜가지고 결과만 보면 되는데 그래서 그나마 간단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콘솔 프로그램을 만들 거고요. 여기 있는 콘솔을 하지 말고 데스크탑 마법사를 써서 그 다음에 콘솔을 선택하도록 하길 바라고요. 무슨 파일이든지 이제 파일을 만들 때는 이름을 입력하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헬로라는 이름을 이제 타이핑을 했는데 이 이름은 파일 이름이 아니고요. 솔루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솔루션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솔루션을 만들고 그 안에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안에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치 어디다 만들 건지 뭐 적당히 여러분들이 소스 파일을 유지할 걸 하면 되고요. 죄송합니다. 요게 프로젝트 이름이네요. 요게 프로젝트 이름, 밑에 게 솔루션 이름. 그 다음에 제가 그 영상에도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네. 솔루션형 디렉토리를 만들지 않는 편이 좋다 그랬죠. 왜냐하면 솔루션이라는 솔루션 폴더도 만들고 그 밑에 프로젝트 폴더도 만들고 그 밑에 파일들을 만들게 되면 디렉토리 구조가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루션용 디렉토리를 따로 만들지 말고 솔루션 디렉토리가 프로젝트 디렉토리가 되도록 하면은 이 디렉토리 구조가 한 단계 줄어드는 장점이 있어서 좀 더 간단해지는 거죠. 이 과정을 실제로 이따가 좀 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빈 프로젝트는 키고요. 프리컴파일드 헤더는 빼고요. SDL은 끕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다 확인하셨으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소스 파일을 이제 소스 파일 추가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다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고 이제 소스 파일을 추가를 합니다. 소스 파일을 추가를 하는데 다른 개발 툴은 .c 파일을 선택하는 것도 있는데 얘는 cpp밖에 없어. 이 비주얼 스튜디오는 C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깔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택을 .cpp로 하시되 이름을 .c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파일 이름은 실행 결과물에는 전혀 상관은 없는 이름인데 여러분들이 관리하기 좋은 이름을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름을 대충 쓰고 나중에 이름을 바꿀 수도 있는데 초보자들이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이 툴 안에서 파일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탐색기에서 이름을 바꿔버리면 이 툴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것도 주의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c 파일이 열리면 이제 프로그램 입력을 하고 입력을 할 때는 대부분의 출력된 소스
폰트들도 그렇고요. 개발 툴들도 이런 형태로 씁니다. 고정폭 폰트. 고정폭 폰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문자 I하고 대문자 W하고 폭이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글자 폭이 일정해야 소스코드 보기가 훨씬 편합니다. 제가 수업 때도 다른 과목 수업할 때도 수업 중에 이제 학생들 하고 있는 걸 돌아다니다 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의 폰트 설정이 고정폭 폰트가 아닌 가변 폰트로 설정되어 있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저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보면은 물론 그것도 개인 차이라서 나는 가변폭 폰트가 훨씬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매우 극히 일부인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그 영상에서 유튜브 영상에서 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고정폭 폰트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고요. 그다음에 한글 폰트를 쓰지 말라 그랬죠? 왜 쓰지 말라 그랬어요? C 언어에서는 백슬래시라고 하는 키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얘는 이 엔터하고 백스페이스 사이에 있는 키가 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원 표시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PC의 키보드를 보세요. 원으로 되어 있나요? 백슬래시로 되어 있나요? 근데 이 키보드를 보면은 얘는 백스페이스하고 엔터 사이에 있는 키가 백슬래시로 되어 있죠. 그게 백슬래시라고 하는 키고요. 그 C 언어나 하여간 많은 언어들을 쓰다 보면 백슬래시를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일본 애들이 먼저 옌 표시를 거기다가 넣어놔서 백슬래시라는 키를 별로 안 쓸 거라고 생각했나봐요. 거기다가 옌 기호를 할당하는 통에 우리나라도 원 표시를 거기다가 쓰게 됐어요. 슬래시 이쪽으로 되어 있는 걸 슬래시라고 하고 반대편으로 되는 걸 백슬래시라고 부르는데 뭐 역시 이 얘기도 고정폭 폰트 이야기도 영상에서 다 봤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프로그램을 빌드라는 걸 하는데 이거 이제 컴파일과 링크를 합쳐서 빌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실행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결과를 여기서 출력이라고 하는 탭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은 학생들이 빌드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잘 이제 이해를 못하고 프로그램을 짰으면 이제 플레이 버튼 눌러서 실행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실행을 해보려면 빌드를 해야 실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실행 버튼만 누르면 얘가 빌드를 해야 돼. 그러니까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합니다.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빌드 해보세요. 그러면 플레이 버튼 누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행하지 말고 빌드만 하는 것도 다르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류가 없다면 뭐 성공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빌드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려면 여기 디버그라고 하는 메뉴에서 시작 혹은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 디버깅에 대한 거는 아까 문제를 찾아낼 때 디버깅을 하게 되면 CPU한테 약간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디버깅을 하거나 뭐 디버그를 안 하고 시작하거나 둘 다 지금은 뭐 비슷하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나중에 디버깅이라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되면은 뭐 프로그램 중간에 여기까지만 실행하고 잠깐 멈춰라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한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디버깅으로 시작하거나 디버깅 안 하고 시작하거나 그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많은 학생들이 질문하는 게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멈춰라 이렇게 해놓고 디버깅 시작을 하는 경우에 디버거가 여기서 멈추랬으니까 멈춰야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들이 하나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통합개별 환경이라고 하고요. 소스 파일을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빌드가 있고요. 대소문자를 구별하는가?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하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 소문자 M자가 있는데 요거를 대문자 M으로 쓰면은 안 돼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근데 대소문자가 다 구별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매우 익숙한 곳에서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파일 시스템이에요. 윈도우즈가 가지고 있는 파일 시스템이 대소문자 구별을 안 합니다. a.txt라고 하는 파일이 있고 대문자 a.txt라고 하는 파일이 있다면 이 두 개의 파일은 하나의 디렉토리에 공존할 수 없어요. 이 파일이 있는 곳에 이 파일을 놓으려고 하면 덮었을 거냐고 물어봐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은 운영체제마다 파일 시스템이 대소문자 구별하는 운영체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운영체제도 있는데 윈도우즈는 구별하지 않는 거죠. 근데 C 언어에서는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case sensitive. 자, 대소문자를 구별한다. 이거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윈도우즈의 파일 시스템은 case insensitive 하다.
그다음에 C 언어는 케이스 센시티브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C 언어 말고 다른 언어 중에서 뭐 SQL이라고 데이터베이스 접근할 때 쓰는 언어가 있는데 그런 언어는 케이스 인센시티브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아요. 자, sample.c라는 소스 파일을 만들고 컴파일했을 때 생성되는 파일은 무엇인가? .c 파일은 컴파일하면 obj 확장자를 가지는 목적 파일이 나오고요. exe도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소스 프로그램 편집하는 경우 다른 텍스트 에디터를 사용해도 되느냐? 상관없어요. 텍스트로 저장만 할 수 있다면 메모장을 쓰시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즐겨 쓰는 에디터가 또 있어요. 별도의 에디터를 써서 왜냐하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기능이 많고 무거운 프로그램이라서 간단하게 편집할 때 불편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소스 편집만 전문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고 쓰기도 합니다.